네, 우리 지역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은요, 차별과 소외 없이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실, 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이 또 행사가 많은 날이라서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학교는 3월 개학하고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도 3월 한 달 동안 그리고 4월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빴죠. 오늘 저희가 만난 지금 이 공간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뭔가 알록달록한 게 카페 같기도 하고 책상이 있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공간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상표 등록도 해놓은 카페형 365 스터디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도 하고 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배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 스터디 카페를 만드는데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마다 이 다 다른 각기 독특한 형태의 스터디 카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세련된 데에는 그 산소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더 호흡도 편하게 하고 그래서 피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최신식, 최첨단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스터디 카페도 있어요. 실제 아이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많이 오나요? 우리 요즘 MZ세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취향에 맞는 공간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분석적으로 봐보면 만족도를 놓고 85%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대요. 근데 실제 이거는 객관적인 뭐 이런 그 분석이고요. 심리적인 주관적인 분석이 아마 100% 만족도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이제 내걸고 시작하셨어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제가 하나 더 있어요.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고 하는 건데요. 실력이 여태까지 이제 사람들 개념 속에는 이퀄 학력 이렇게들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단순히 학력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예컨대 창의성이랄까? 문제 해결 능력이랄까? 의사소통 능력이랄까? 또 굉장히 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기와 적성에 따라서 동시에 이제 결대로 길러주자라고 하는 게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크게 설정한 것이 4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그리고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그 OECD 국가 중에서 18년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어른들이 조금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의 정서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찾게끔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음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선생님부터 마음 치료가 잘 되어야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음 챙김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 교육, 인성 교육 관련해서 좀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여자대학교 화이팅!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께 궁금한 내용을 제가 대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교육의 현안 질문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이슈 주목받고 있는 건 의대 정원 확대일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끼나 능력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현시켜 줘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입시 지도도 하고 있고 우리 학생 지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은 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은 의치 약학 계열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최소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을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희가 진로 진학과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이 진학 지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교 1 대입 디렉터, 대학 입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디렉터를 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입시와 관련해서는 최고 최신의 입시 정보와 전략이에요. 강남의 8학군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최신 최고의 정보를 과학적으로 축적을 해갖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우리 광주광해시 교육청의 진로 진학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6번씩 학부모님들 입시 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그 대규모로 저희가 진로 진학 박람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진로 진학 박람회에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다 옵니다. 여기에 다녀가는 우리 학부모 학생 수가 몇만 명이 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정보를 가져가요. 저희는 또 77명의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입시 지원단을 만들어놨어요. 입시 지원단을 네, 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오랫동안 했던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모의 출제를 합니다. 아, 수능 문제를. 네, 수능 모의 출제를 전국 단위로 하는데 별도로 우리는 2회를 더 출제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더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의대 이후에 수능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예전에는 광주가 뭐 실력 광주라고 해서 굉장히 수능 등급도 높았고 학생들의 성적도 좋았는데 요즘은 사실 수능 성적이 좀 많이 좋지 않다 이런 평이 많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교과목에 따라서 수능 1, 2등급의 비율이 전국에서 몇 위쯤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네. 과거에는 한 2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12년 동안에는 그게 이제 계속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되다 보니까 이제 6위에서 대략 9위까지 저희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다운 곡선의 변곡점이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입시죠. 그러니까 올 2월에 그러니까 3월에 입학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상향이 됐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많은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작년보다 2단위 숫자 정도는 올라갔다라고들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가서 보니까 뭘 많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현수막을 많이 합격한 현수막 붙여놨군요. 붙여놨는데 뭐 그 이전 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가는 표정들을 봤고요. 그 변곡점을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이라고 하셨는데 비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은 뭐니 해도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힘내라고 학교를 이제 저희가 다 나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수능 100일에. 직접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일일이 손잡고 화이팅 해준 것들도
이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반가워하던가요, 교육감님 보고? 제가 힘을 불어넣어주러 갔다가 제가 에너지 엄청 받고 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그냥 손잡고 제가 그 입시 대박 화이팅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저보다 힘이 세가지고 저에게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화이팅 소리가 함께 외치는 화이팅 소리가 그 동네를 떠나가게 합니다.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광주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이 속속들이 정말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많은 사업들, 많은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66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애착이 안 가는 게 없죠.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짜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대박난 프로그램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이고요. 네.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올해 2월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청은 일자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프로그램별로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떠한 활동들을 했었고 우리 광주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기대가 나 있습니다. 국제 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우리 여행업체들에게 소개하고 계약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인데요. 세계의 여러 사람들의 차이와 다름을 알아야 글로벌 리더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특히 광주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ben schon fürs koreanische Fernsehen interviewt worden. Die Koreaner sind auch hier mit einem eigenen Fernsehteam. Es gibt halt eine größere Gemeinschaft. Gastarbeiter der 60er, 70er Jahre, kranken Kulturgüter, nämlich K-Pop und Taekwondo. K-Pop, also dieser koreanische Pop weltweit ja führend. Krieg. Da würde ich sagen, das lassen wir mal wirken. Auf jeden Fall, gerade wo der nordkoreanische Diktator wieder mit Krieg droht. Die Koreaner... Bravo! Bravo! Ja! Zu Recht Applaus von der Tribüne, Oberbürgermeister.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광주라고 하는 갇혀진 지역사회에서만 살다가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꿈도 확장시킬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확장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 이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선발 기준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 영어가 좀 되는 친구들 위주로 선발을 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요? 요즘 아이들은 고등학생인 경우는 거의 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이만큼 하는 사람이잖아요. 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네, 그런데 그 애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네. 근데 영어 교육을 좀 못 받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30%를 미리 선발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도 이렇게 선발을 미리 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다 그런 기회가 있고요. 공부만 잘한다고 영어만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미국에 갔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날은. 정말로 이 음료수가 없거나 물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요. 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가이드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이빌리그 했을 때는 제가 몇 개 대학을 가이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도 가이드하고 그 옆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도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보람을 느꼈죠. 안 그래도 이런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업들도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은 아무래도 교육감님의 어린 시절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존재감이 없는 얌전한 학생이었죠. 네.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쟁스러운 애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공부는 대략 중상 정도 이렇게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잘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일을 많이 해야 했으니까 일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뭐 미국 유학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그 시절에는 미국 유학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말 그렇지만 금수저신가 생각했는데 네. 저를 금수저로 이렇게 봐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마 수저로 따지면 흙수저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일단은 순천에서 서울로 이 대학 유학 갈 때부터가 이제 고난의 역경이었고요. 저 이제 순천에서 네. 서울까지 유학이죠. 그 예.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려운 삶을 극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꾸덕꾸덕 서울 그 고학 같은 유학 시절을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갈 때는 비행기 티켓 한 장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죽으라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남들 할 만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5년 걸쳐서 하고 이제 되돌아갔죠. 그러면은 미국 유학 갈 때도 거기 가서 생활할 때도 학비를 다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충당하신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12시, 밤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쪽 말로는 아울스 루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올빼미들이 그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러한 장소라는 뜻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때 제가 유학 갔을 때 처음 나오기 시작한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리포트를 써야 될 때는 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지망생이 많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 시간대.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자리를 달라고 그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도 레포트를 쓰면서 이제 저한테는 하나 컴퓨터를 주니까 학생들 도와주는 일거양득의 아르바이트를 했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힘들었던 아르바이트는 거기가 이제 허리케인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져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그 집 앞에 쓰러진 나무들을 주인들이 그거를 정리를 해놔야 시에서 가져가요. 이제 그 나무를 그러면 톱으로 썰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아르바이트가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썰고 오면 그날은 끙끙 앓으니 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허리가 많이 이제 아픈 아르바이트가 그 아르바이트인데 그래도 허리케인이 오면 저희는 좋았죠. 어려웠지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이 방송날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은사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신 선생님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에게는 고마운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유독 어떨 때는 스승으로, 어떨 때는 이제 자식처럼, 어떨 때는 뭐 인생의 선배로 저를 특별히 돌봐주셨던 대학 시절에 우리 교수님이 계셨어요. 뭐 이름은 임한영 박사님인데요. 네. 예, 그때는 박사가 귀했기 때문에 박사님 하는 거를 최고의 영예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해방 이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에서 교육학 1호 박사세요. 와. 그분은 특별히 외국의 많은 그 교수님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가방돌이 하면서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도 저런 훌륭한 외국 교수들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꿈을 키웠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유학의 이 꿈을 갖게 해주셨고 또 제가 촌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양이 부족할 때나 또 어떻게 보면 품이 없는 일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바꾸라고 해서 말도 좀 우아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교체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분 산소에 갑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또 그 힘들었던 시절에 잘해주셨던 분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인생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이 아까 그 임한영 박사님이라면 미국에서 장학금도 주고 또 그분이 안식년 할 때 당신의 연구실을 와서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특별히 그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글쓰기 하나하나까지 지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름은 노부오 시마하라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분은 당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워낙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우리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강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특히 글쓰기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분인데 왜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세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나니까 당신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파티를 열어주더라고요. 그 깜깜하셨던 분.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는데 학문적인 훈련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시켜주신 분이라 굉장히 기억에 남죠. 근데 사실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 게 한국에서도 어쨌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공부가 안 된 상태로 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셨죠? 마찬가지죠. 모든 유학생들이 다 영어를 완벽하게 요즘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니까. 근데 저희는 늦게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더라도 발음도 엉망이고 또 영어가 안 늘어요, 그렇게. 영어도 뭐 지역마다 사투리가 많고 또 선생님마다 다 억양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수업을 못 따라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일 거라고 하는 추측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단은 책을 읽어가요. 책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고 가는데 제일 난감했던데 우리 같은 반에 있는 그 학생들이 웃는데 그것이 왜 웃는지를 몰라가지고 한꺼번에 못 웃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난감했죠. 당시 교육감님이 미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그 자료,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잠깐 보면 일단 글씨를 잘 쓰시네요. 영어 필기체 잘 쓰시네요. 이건 어떤 자료예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마 미국 교육사를 들었을 때 제가 썼던 노트 같습니다. 미국 교육사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역사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교육사도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사는 알고 한국 교육사는 알지만 그쪽은 모르니까 그런데다가 이 선생님이 유태인이었는데 발음이 그냥 웅얼웅얼하는 발음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길래 저의 이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찾아뵀어요. 그 유태인 교수님. 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혹시 가능하다면 선생님의 강의 노트를 좀 빌려주라. 그러면 이 강의 노트를 제가 복사해서 좀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당신 노트에 대해서는 당신의 저작권이 있대요. 그렇죠. 저작권.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이 앞에서 100기면 된대요. 그래서 100개 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고맙게도. 이게 100기인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강의로 네, 앞에서. 네. 그 책을 가져갈 수도 없고 진짜. 네,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 덕분에. 지금 또 교육계 이슈 중에 하나가 학령 인구 감소예요. 광주 지역에서도 올해 경설 유치원 5군데가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 지역의 교육 어떻게 좀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인구 감소는 뭐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 모두가 또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정책들을 내줘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최고의 교육적인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과거에 과밀학급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 개별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또 선생님 한 명당 이 학생 수를 줄여가지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가 유휴시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교실 수가 여러 개였던 것들이 이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로 하는 아까 이런 365 스터디 카페도 만들고 AI 팩토리와 같은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과학실, 문화예술실 이러한 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교실에서도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광산구에는 또 고려인 마을이 있으니까 또 다문화 학생들을 또 배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 또 다양성이 존중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다문화나 특수 아동처럼 이제 아주 두드러진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은 그쪽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더 키워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나는 공부보다는 예체능 문화 이쪽으로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아이들도 해줘야 되고, 나는 뭐 그런 공부도 싫고 그냥 직업을 먼저 갖고 싶다 그러면 직업을 갖게 이제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시대, 이 세계화 시대에는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언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이 더 리더가 되어질 유리할 고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끼워넣기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장점도 살려주고 한국 문화도 동시에 교육을 하는 이러한 쪽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허위표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학생도 또 교사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적으로는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그래서 한결 더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권리가 모두 다 보장되어지고 교사의 후생복지나 교사가 추구해야 할 권리들이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도 그거 하기 위해서 현장 지원단도 만들었고 또 소송에 말리기 시작하면 조사를 받는 시간부터 법률 지원을 하고 변호사를 저희가 무료 지원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생님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감 임기가 이제 절반하고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남은 임기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요즘 마음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심리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서 개별성이 존중받다가 생활하다가 학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성하고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하는 심리 정서적인 정신 건강의 문제까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더 껴안고 보듬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가슴 따뜻한 교육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광주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